62살의 남자 품에 안겨 울어본 적 있으세요? 혼자 된 지 2년. 다시는 이런 떨림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서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던 제가 설마 다시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게 될 줄은요. 그런데 그날 밤 옥상에서 그 사람 손을 잡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차가운 12월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손끝은 뜨거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65살 이웃집 남자의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원수처럼 싸우던 그 사람이 제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흘 전 12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12월의 새벽은 유독 고요합니다. 62세 한경에는 그 고요함 속에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 5시. 시계를 확인한 경에는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야 또 501호. 위층에 사는 그 남자였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천장을 타고 내려왔어요. 줄넘기인지 제자리 뛰기인지 아무튼 잠을 깨우기엔 충분한 소음이었죠. 경에는 빗자루를 들고 천장을 쾅쾅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자 위층의 소리가 멈췄어요. 하지만 이미 잠은 달아난 뒤였습니다. 거실로 나온 경에는 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2년 전 암으로 떠난 남편. 사진 속 그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민해졌나 봐.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정도 소음쯤이야 그냥 넘겼을 텐데 요즘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렸어요. 잠도 얕아지고 마음도 자꾸만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가 되어서야 경에는 겨우 몸을 추슬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위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오병철, 65세, 501호에 혼자 사는 화물차 기사. 새벽마다 운동으로 아래층을 깨우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경에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고 병철도 무표정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운동하는 게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경에는 멈춰섰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따지는 말투였죠. 뭐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반박하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매일 천장 두드리시던데 운동 좀 하는 게 그렇게 시끄럽냐고요. 경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쿵쿵거리면 누가 잠을 자요. 5시라고요. 5시. 저는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해야 일 나갈 수 있습니다. 경혜는 이 말을 듣고 화내며 말했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뛰든가요? 왜 집에서 해요? 병철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뒤돌아섰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병철은 계단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경혜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 인간 진짜. 분리수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복순을 만났습니다. 63세 요양보호사 조복순. 301호에 사는 경혜의 아래층 이웃이자 이 빌라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어요. 경혜 씨, 또 싸웠어? 복순이 눈치 빠르게 물었습니다. 경혜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싸우다 뭐다 할 것도 없어요, 언니. 저 인간이 사과는커녕 오히려 따지잖아요. 오 기사님? 원래 그래. 말이 없고 무뚝뚝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쁜 사람 아니면 뭐예요? 새벽 5시에 쿵쿵거려서 사람 잠 못 자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면 뭔데요? 복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경혜의 심기를 더 건드렸어요. 왜 웃어요, 언니? 아니, 저러다 정든다던데. 뭐요?
맨날 싸우는 사람끼리 정든다는 말 있잖아. 경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이랑 정이 들어요? 차라리 이 빌라를 떠나고 말지. 그래, 알았어. 복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입꼬리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병철이 화물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트럭을 몰고 어디론가 떠나는 뒷모습. 30년 넘게 저 일을 해왔다고 들었어요. 저렇게 새벽부터 운동하고 일 나가면 뭐하나. 성격이 저 모양인데. 경혜는 고개를 돌려 다시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저 501호 남자는 뭔가요? 말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그냥 무뚝뚝하기만 한 사람. 여보, 나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경혜는 영정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잣말이 늘었어요. 대답 없는 사진에게 말을 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세상 모든 게 다 거슬려. 저 위층 남자도, 혼자 먹는 밥도, 텅 빈 이 집도.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경혜는 울지 않았어요. 울어봤자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울면 더 비참해지니까요. 그날 밤 경혜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저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소리는 계속될 거라는 걸. 창밖으로 보이는 옥상에 희미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병철이 옥상 텃밭을 정리하는 모양이었어요. 12월 한겨울 밤에 홀로 텃밭을 가꾸는 남자. 그 순간만큼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저녁. 경혜는 거실 식탁에 앉아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들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그이가 챙겼던 일인데 이제는 혼자 해야 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납입 증명서.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2년 전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병원비 영수증, 장례비 영수증. 그 시절이 떠올라 경혜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벌써 2년이구나.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뚝뚝뚝.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소리였습니다. 경혜는 뒤돌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장 한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갈색 얼룩이 번지면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경혜는 허겁지겁 대야를 가져다 바쳤습니다. 물은 점점 더 세게 떨어졌어요.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01호. 경혜는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올라 옥상으로 향했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옥상에 도착하니 병철의 텃밭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어요. 호스가 터진 게 분명했습니다. 물은 고이고 고여서 옥상 바닥을 적시고 아래층인 경혜의 집 천장까지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 경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병철의 집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아직 일에서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경혜는 텃밭으로 달려가 수도꼭지를 찾아 잠갔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12월 저녁 맨손으로 찬물을 만지니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추운 줄도 몰랐어요. 물을 잠그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류들도 젖어 있었어요. 연말정산 서류 위로 물방울이 떨어져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 진짜. 경혜는 주저앉아 젖은 서류를 건져 올렸습니다. 남편 병원비 영수증이었어요. 2년 전 남편이 투병하던 시절의 기록. 물에 젖어 글씨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순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경혜 씨, 물 샌다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501호 그 인간이 텃밭 호스를 터뜨려 놨어요. 내 집이 물바다가 됐어요. 복순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갈색 얼룩이 크게 번져 있었어요. 2년 전에 새로 한 도배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도배 다시 해야겠네. 언니, 도배 문제가 아니에요. 저 인간이 사과 한마디라도 할까요? 어림없을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병철이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경혜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병철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경혜를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저씨, 이리 와봐요. 경혜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아무 말 없이 경혜의 집 앞으로 왔어요. 경혜는 문을 활짝 열어 젖혀 거실을 보여줬습니다. 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젖은 바닥, 얼룩진 천장, 물에 번진 서류들. 병철의 시선이 그것들을 훑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호스가 터졌나 보네요. 경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스가 터졌나 보네요?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호스가 터진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고치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경혜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고치면 돼요? 2년 된 도배가 다 망가졌는데 고치면 돼요? 내 서류가 다 젖었는데? 그럼 도배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병철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게 경혜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세 글자가 그렇게 안 나와요. 병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그 무표정이 경혜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성격에 누가 같이 살겠어요. 그 말이 나가는 순간 병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병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배비는 내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병철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경혜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가슴속에서 끓고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찝찝함이 스며들었어요. 내가 왜 저런 말까지 했지? 혼자 산다는 말.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아팠을지. 복순 언니가 전에 말해줬었어요. 오 기사님은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자식들하고도 연락이 끊겼다고. 복순이 다가와 경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경혜 씨, 괜찮아? 언니, 나 왜 저런 말까지 했을까? 화가 나서 그만. 그래, 좀 심했어. 근데 저 사람도 저 사람이야. 사과 한마디가 뭐가 어렵다고. 경혜는 젖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물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집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게 그게 서러웠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복순이 한숨을 쉬며 마른 수건을 가져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경혜도 정신을 추슬러 함께 물을 닦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청소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정리가 끝났어요. 복수는 내일 또 올게라며 돌아갔고 경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젖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경혜는 중얼거렸어요.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 그날 밤 경혜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물 얼룩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리고 병철의 표정도요. 혼자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 굳어졌던 그 얼굴.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수건 뭉치와 곰팡이 제거제, 쪽지 한 장 없이. 경혜는 한참을 그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철이 두고 간 게 분명했어요. 새벽에 일 나가기 전에 놓고 갔겠죠. 이 사람은 대체 뭔 사람이야? 사과는 못하면서 이런 건 챙겨놓고 가는 사람. 경혜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왠지 미안하면서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수건과 곰팡이 제거제, 쪽지 한 장 없이 놓고 간 그것들을 경혜는 결국 사용했습니다. 안 쓰자니 천장 얼룩이 점점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물피해를 수습하느라 이틀 밤을 꼬박 세웠더니 몸이 버티질 못했어요. 12월 19일 목요일 아침, 경혜는 심한 기침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아이고, 감기 걸렸네. 체온계를 꺼내 재보니 38도. 미열이었습니다. 약국에 가야 했어요. 코트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기약 한 봉지와 생강차 몇 개. 경혜는 멍하니 그것들을 내려다봤어요. 또 쪽지가 없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쯤 되니 짐작이 갔습니다. 설마 또 저 사람이? 경혜는 일단 감기약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물에 약을 털어넣고 삼켰어요. 생강차도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목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복순이 찾아왔습니다. 경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끓여왔더라고요. 경혜 씨, 많이 아파? 얼굴이 노래. 괜찮아요, 언니. 약 먹었어요. 약? 약국 갔다 왔어? 경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문 앞에 누가 놔뒀더라고요. 감기약이랑 생강차. 복순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거. 오 기사님이야. 네. 오 기사님이 어제 저녁에 나한테 물어봤어. 401호 아프냐고. 기침 소리가 들리던데 괜찮은 거냐고. 경혜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러고 보니 어젯밤에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그게 위층까지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 걸린 것 같다고 했더니 오늘 새벽에 약국 갔다 오더라고. 새벽에요? 오늘 목요일인데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휴일에 문 여는 약국 찾느라 한참 돌아다녔대. 저쪽 큰 길까지 갔다 왔다더라. 경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휴일 새벽에 약국을 찾아 돌아다녔다고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왜? 글쎄, 나도 몰라. 근데 그 사람 원래 그래. 말은 못하는데 뭔가 챙기는 건 챙겨. 표현을 못하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경혜는 감기약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종합 감기약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안 했잖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수건도 갖다 놓고 곰팡이 제거제도 갖다 놓고 이번엔 감기약까지. 말로는 안 해도 이 사람 나름대로 미안해하는 건가? 복순이 떠난 뒤 경혜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저녁이 되어서야 경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서 고맙다고 하자. 그게 예의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밉더라도 새벽에 약국까지 찾아다닌 건 고마운 일이니까요. 501호 앞에 선 경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병철이 나타났습니다. 평상복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 저 감기약 감사합니다. 경혜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병철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뭐려? 기침 소리가 시끄러워서 갖다 놓은 겁니다. 밤에 자꾸 기침하시니까. 경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시끄러워서요? 네. 기침 소리가 벽을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빨리 나으시면 좋겠네요. 그 말투가 경혜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시끄러워서 갖다 줬다니요?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시끄러워서? 아, 그래서 갖다 주신 거예요? 경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병철은 눈치를 못 챈 건지 안 챈 척하는 건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다 나았으면 됐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문을 닫으려는 병철을 경혜가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고마워서 챙겨준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가 그거가 그거예요? 경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참았어요.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으면 별 말씀을요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왜 꼭 그렇게 말해요? 시끄러워서 갖다 줬다니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병철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 사람이 고맙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받아요? 물세 쓸 때도 그랬잖아요. 미안하다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도배비 준다고 한 게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무표정이 경혜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지. 왜 맨날 그렇게 삐딱하게 말해요?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그러면 고쳐야지요. 경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서 인사하러 갔더니 되레 기분만 잡쳤네.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경혜는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는데 아까 자기가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말을 한 거였어요. 물세 쓸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혼자 산다는 걸 들먹이면서 상처를 줬습니다. 저 사람이 10년 동안 혼자 산 이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복순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병철은 장거리 화물 운전하느라 집을 못 지켜서 이혼당했다고. 자식들도 다 아내 편을 들어서 연락이 끊겼다고.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말이 없어진 사람이라고. 경혜는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도 참 화가 나서 한 말이지만 그래도 너무했어요. 저 사람 나름대로 챙겨준 건데 말이 서툴러서 그렇게 표현한 거일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상처 주는 말만 하게 될까요? 그날 밤 경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옥상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병철이 또 텃밭을 정리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12월 한겨울밤에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남자.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 아침 문 앞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12월 20일에는 귤 한 봉지, 12월 21일에는 군고구마 2개, 12월 22일에는 배추 한 포기. 전부 쪽지 없이 누가 두고 가는지 굳이 확인 안 해도 알 수 있었어요. 경혜는 그것들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챙기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먼저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기만 했어요. 귤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배추는 된장국에 넣어 끓였습니다. 12월 23일 아침 경혜는 문 앞에 놓인 사과 3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501호 앞에 가면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경혜는 오후 내내 TV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채널마다 크리스마스 특집이었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케이크를 자르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아이들이 산타 모자를 쓰고 뛰어다녔습니다. 경혜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채널을 돌려봤자 비슷한 장면들 뿐이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웃는 사람들, 함께인 사람들. 저녁 6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민수야. 오늘 내려오는 거지?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요. 지금 뉴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넘게 걸린대요. KTX는 진작에 매진이고 버스도 자리가 없어요. 경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막히는 거 뻔히 알면서 억지로 오지 마. 죄송해요, 어머니. 새해에는 꼭 내려갈게요. 알았어. 조심하고.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경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 봐요.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어요. 경혜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고요함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2년 전 크리스마스에는 병실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사다가 촛불을 켜고 남편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마지막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혼자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문득 답답해졌어요. 벽이 좁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경혜는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발길이 닿은 곳은 옥상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옥상 문을 여는 순간 경혜는 멈춰 섰어요.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병철이었어요. 텃밭 옆 낮은 단상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빈 병이 2개 놓여 있었어요. 병철도 경혜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경혜는 돌아가려 했습니다. 어색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마주치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한잔 하실래요? 병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경혜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돌아보니 병철이 빈 종이컵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차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고 경혜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혼자 빈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싫었어요. 결국 천천히 걸어가 병철 옆에 섰습니다. 앉으세요. 병철이 옆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경혜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병철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어요. 빌라 옥상에서 보이는 풍경은 별것 없었습니다. 다른 빌라들의 불빛,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 어두운 하늘에 떠 있는 별 몇 개. 경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동안 죄송했어요. 병철이 고개를 돌려 경혜를 봤어요. 혼자 산다고 그런 말한 거요. 2번이나 했는데 그건 제가 심했어요. 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데. 괜찮습니다. 병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물 센 것도 감기약 갖다 놓고 이상하게 말한 것도. 경혜는 놀라서 병철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마음은 있는데 말이 안 나와요. 병철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장거리 화물 운전한다고 집에 잘 못 들어갔거든요. 한 달에 집에 있는 날이 열흘도 안 됐어요. 경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마누라 짐이 다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당신 없는 게 익숙해졌다고. 병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애들도 다 마누라 편이었어요.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 엄마가 고생했다고. 맞는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10년 동안 연락 없습니다. 나도 안 했고 애들도 안 했고 이제는 전화번호도 모르겠어요.
경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구나. 가족 없이, 아무도 없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여기서 혼자 술 마시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올해로 10번째예요. 병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경혜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남편 보냈어요. 병철이 고개를 돌려 경혜를 봤습니다. 암이었는데 마지막 1년은 간병하느라 지쳐서 다투기만 했어요. 아프니까 예민해지고 저도 지치니까 짜증이 나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경혜는 참았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짜증내지 말라고. 밥 먹으라고 하는데 자꾸 안 먹는다고 짜증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말이 마지막인 거예요. 사랑한다. 고마웠다.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짜증내지 말라니.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경혜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창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요. 병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산다고 하셨을 때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 자격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경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화나서 그런 거예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집을 안 지켰으니까 마누라가 떠난 거고 내가 표현을 못하니까 애들이 등 돌린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옆에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경혜가 먼저 말했어요. 병철이 고개를 돌려 경혜를 봤습니다. 이 말 누군가한테 하는 거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아들한테 했는데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건 2년 만이에요. 저도요. 병철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종이컵을 부딪혔어요. 작은 소리가 옥상에 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이 하나 더 비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혜는 남편과의 추억을, 병철은 화물차로 전국을 돌던 시절을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경혜가 몸을 떨자 병철이 말했어요. 추우니까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냥 차요. 경혜는 망설였습니다.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혼자 빈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철의 집은 소박했습니다. 1인 가구에 맞게 정돈된 작은 공간이었어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늦었네요. 가봐야겠어요. 경혜가 일어서려는데 병철이 손을 뻗어 경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혜는 놀라서 병철을 바라봤어요. 병철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경혜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경혜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철이 손을 뻗어 경혜의 뺨에 남은 눈물 자국을 닦아줬어요. 거친 손가락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경혜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2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울어도 된다고. 병철이 경혜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2년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화물차 30년 하신 분이라 그런지 품이 넓었어요. 경혜는 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포옹이 길어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병철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키스는 길었습니다. 10년 동안, 2년 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서로를 붙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경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철이 경혜의 눈을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가 안 돼요. 그 밤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크리스마스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혜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디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옆에서 들려오는 숨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철이 옆에 누워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경혜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살금살금 일어나려는데 병철이 눈을 떴어요. 일어나셨어요? 아, 네. 저 이만 가볼게요. 경혜는 허둥지둥 옷을 챙겼습니다. 병철이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아침 드시고 가세요.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가시면 저도 민망합니다. 밥 먹고 가세요. 결국 경혜는 병철이 끓여준 라면을 먹게 됐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으니 어색했어요. 라면을 후루룩 먹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젯밤 일은요. 경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냥 외로워서 그랬던 거죠? 서로 취해서 실수한 거고. 병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경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닙니다. 네, 저는 진심입니다. 경혜 씨는요? 경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만 붉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62살에 이런 떨림이라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경혜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병철이 말렸지만 얹혀 먹었으니 설거지는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병철이 뒤에서 경혜를 안았습니다. 경혜는 깜짝 놀라 몸이 굳었어요. 어젯밤으로 부족했어요. 아, 아침부터요? 설거지 중인데. 설거지는 나중에 해요. 병철이 경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기 묻은 손이었지만 상관없다는 듯이요. 경혜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진짜 65세 맞아요? 새벽 운동만 30년 했습니다. 체력은 자신 있어요.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끝이 없었어요.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더군요. 경혜는 놀라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크리스마스 당일만 3번이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경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65세 남자가 이렇게 정정할 수 있다니. 아저씨, 진짜 괜찮아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아꼈으니까요. 그 말에 경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대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26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병철이 점심같이 먹어요라고 했어요. 점심을 먹다가 또, 저녁을 먹다가 또, 하루에 몇 번을 하시려고요? 셀 필요 있어요? 경혜는 또 웃었습니다. 이 사람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워온 건지. 이틀 만에 7번. 제 몸이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죽어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구력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경혜가 감탄하듯 말하자 병철이 대답했어요. 체력이 남아돌아요. 10년 동안 쓸 데가 없었으니까. 웃기지 마세요. 집중이 안 돼요. 12월 27일 저녁 경혜의 집에서였습니다. TV를 보다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는데 병철의 손이 슬쩍 경혜의 손을 잡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또요? 아까 점심 먹고도 했잖아요. 병철이 대답했습니다. 모자라요. 아이고, 이 사람이. 경혜는 핀잔을 주면서도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병철이 TV를 끄고 경혜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벌써 3번째예요. 알아요. 내일 걸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내일은 쉬어요. 병철이 경혜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향하면서 경혜는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라니. 부끄러우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밤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병철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복순이 서 있었어요. 경혜 씨, 나 잠깐 들어가도 돼? 언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복순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현관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남자 슬리퍼였습니다. 큰 사이즈의 검은색 슬리퍼. 어머, 이거. 복순이 슬리퍼를 집어들었어요. 경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거 오 기사님 슬리퍼 아니야? 그게. 경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복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경혜 씨, 설마.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철이 나오다가 복순과 눈이 마주쳤어요. 세 사람 모두 멈춰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순이 피식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 며칠 연락이 안 됐구나. 언니, 이건 그러니까. 뭘 설명해. 다 알겠어. 복순이 병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기사님, 우리 경혜 씨 잘 부탁해요. 병철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네. 복순이 경혜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저러다 정든다더니 내 말이 맞았지? 언니 제발. 알았어. 나갈게. 방해 안 할게. 복순이 돌아서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아, 근데 경혜 씨. 나 할 말 있어. 내일 점심때 우리 집으로 와.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해. 좀 심각한 거야. 복순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경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갈게. 복순이 나간 뒤 경혜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병철이 옆에 앉았어요. 들킨 것 같네요. 들킨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들켰죠. 경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숨기고 다니는 것보다 누군가 알아주는 게 나았습니다. 병철이 경혜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숨길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창피하잖아요. 이 나이에. 뭐가 창피해요. 우리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경혜는 병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복순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거라고 했는데 무슨 일일까요? 그날 밤 경혜는 거실에 혼자 앉아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병철은 잠이 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경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나 지금 행복해. 이래도 되는 걸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경혜는 그 미소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2월 28일 토요일 점심. 경혜는 복순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복순이 문을 열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으니 복순이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하지만 차를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복순이 경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경혜 씨, 솔직히 말해. 오 기사님이랑 사귀는 거 맞지? 경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맞네. 표정만 봐도 알겠다. 언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려. 경혜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는데? 401호, 501호 불이 같이 켜지고 같이 꺼진다고. 요 며칠 동안 계속 그랬대. 경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이 말을 이었어요. 소리가 들린다고. 소리요? 아이고, 빌라가 방음이 안 되잖아. 경혜 씨 아래층 사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경혜는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소리라니. 생각해보니 조심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어떡해요, 언니? 어떡하긴. 조심해. 앞으로는 좀 소리 줄이고
경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60이 넘어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경혜 씨, 복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동네 소문이야 그렇다 치고 민수한테는 말했어? 경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건 말해야지. 아들이 나중에 다른 데서 들으면 더 서운할 거야. 복순 말이 맞았어요. 민수에게 말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언니, 나 어떡하지?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이면 됐지. 얼마나 더 혼자 살려고. 그래도 민수 입장에서는 민수가 뭐라 그러든 내 인생이야. 경혜 씨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복수는 경혜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해. 오 기사님, 겉은 무뚝뚝해도 속은 괜찮은 사람이야. 경혜 씨한테 잘할 거야. 경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복순의 집을 나서면서 경혜는 생각했습니다. 민수한테 말해야 하는데. 집에 돌아온 경혜는 거실에 앉아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그이의 얼굴. 2년 전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 손을 잡아도 힘이 없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떴어요. 그래도 경혜의 손은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행복하게 살아. 남편이 힘겹게 말했어요. 경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낳아야지. 못 낳으면 약속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혼자 오래 살지 마. 외로우면 안 돼. 그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혜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기 싫었으니까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경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그때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경혜는 계속 물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나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2년밖에 안 됐는데? 경혜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며칠 사이에 이렇게까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떠난 지 2년. 그 사이에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가 되다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남편에게 미안한 거 아닌가. 경혜는 병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철 씨, 저예요. 네, 경혜 씨. 우리 좀 거리를 두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우리 경혜 씨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고 경혜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에 물이 샜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잘한 거야. 이게 맞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혜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병철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다시 혼자 먹으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병철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혼자 술 마시고 있을까? 아니야. 내가 정리하자고 했잖아. 경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사이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다시 혼자가 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경혜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 자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없다는 게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이게 아닌데. 경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이 원한 게 이게 아니잖아.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나보고 행복하라고 했지 죄책감 느끼며 살라고 안 했잖아. 경혜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올라 501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병철이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경혜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경혜 씨? 경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병철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거리 두자면서요. 병철이 물었어요. 경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뭐요? 혼자 있는 거요. 당신 없이 있는 거요. 병철은 아무 말 없이 경혜를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경혜는 병철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경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요. 반나절이 1년 같았습니다. 병철이 경혜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어요. 경혜는 고개를 들어 병철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됩니다. 우리 나이에 뭐가 안 돼요. 병철이 경혜의 뺨을 감싸 안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빠른 거래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이번 키스는 더 깊었어요. 며칠간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병철의 품이 넓었어요. 탄탄한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화물차 30년 한 사람답게 단단했어요. 경혜는 그 품에 안겨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경혜가 중얼거렸어요. 병철이 대답했습니다. 됩니다. 그 한마디가 경혜의 마음을 녹였어요.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길었어요. 서로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거리가 오히려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남편도 이걸 바랐을 거예요. 경혜가 병철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나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외롭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병철이 경혜를 꼭 안았어요. 경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래도 되는 거야.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직 병철의 품에 안겨 있을 때였어요. 화면을 보니 민수였습니다. 경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곧 새해잖아요. 저 내려갈게요. 그래. 이번엔 진짜 갈게요. 고속도로 안 막힌대요. 경혜는 병철을 바라봤습니다. 병철도 깨어 있었어요. 상황을 알아챈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경혜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가 온다. 이제 정말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12월 29일 일요일 아침, 경혜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할 생각이었어요. 직접 만나서 말하는 게 맞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해두고 싶었습니다. 병철이 물었어요. 아드님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말해야죠. 이러다 다른 데서 듣는 것보다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병철은 경혜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아줬습니다. 경혜는 자기 집으로 내려왔어요.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수 이름을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민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그래, 민수야. 민수는 서울 원룸에 있는 것 같았어요. 뒤로 책상과 컴퓨터가 보였습니다. IT 기업 엔지니어라 연말에도 바쁜 모양이었어요. 내일 저녁쯤 출발할게요. 새해 전날은 고속도로 좀 한산하대요. 그래, 조심해서 와. 근데 어머니. 민수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경혜는 괜히 긴장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뭐가? 얼굴이요. 뭔가 환해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경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표정이 다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경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말해야 할 때. 민수야, 사실은. 네. 어머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화면 속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경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만나는 사람이요? 응. 이웃에 사는 분인데. 이웃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말에 경혜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알아.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도 많이 고민했어. 언제부터요? 며칠 안 됐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요? 민수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그럴 거야. 엄마도 알아.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니까 경혜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너한테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어. 근데 숨기고 싶지 않았어. 그 사람이 누군데요? 501호에 사는 분이야. 오병철이라고. 65세고 화물차 기사야. 501호요? 위층 아저씨? 응. 그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 어머니가 전화로 그랬잖아요. 새벽마다 시끄럽다고, 물 샜다고. 경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아.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사귀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믿기 힘들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혜도 이해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 싸우다가 정든 거야. 어머니.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화면 너머로 그 한숨이 느껴졌습니다. 저 잠깐 생각 좀 할게요. 그래. 영상 통화가 끊겼습니다. 경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난 걸까? 민수 반응이 걱정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경혜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차분해져 있었어요. 그 사람 좋은 분이에요? 경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병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무뚝뚝해. 말도 없고 표현도 잘 못해. 처음엔 정말 미웠어. 근데요? 속은 따뜻해. 말은 못해도 챙기는 건 챙기더라.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새벽에 약국 찾아다니면서 약 사다 놨어. 쪽지 한 장 없이. 민수가 침묵했어요. 경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 샜을 때도 사과는 못하면서 수건이랑 곰팡이 제거제는 갖다 놨어. 그게 그 사람 방식이더라.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경혜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응, 행복해. 진짜요? 응. 2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됐죠. 뭐,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경혜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죠? 민수야, 진짜야? 처음엔 솔직히 당황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라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그걸 바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외롭게 살지 말라고. 경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했던 말. 민수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외롭게 사시는 거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셨잖아요. 민수야, 어머니 울지 마세요. 하지만 경혜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죄책감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저도 걱정했어요. 연휴 때마다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올해 크리스마스도 못 내려가서 죄송했고,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제 옆에 누가 계시다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여요. 경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어요. 고마워, 민수야. 근데 어머니, 그 아저씨 괜찮은 사람 맞죠? 이상한 사람 아니죠? 괜찮은 사람이야. 말이 없어서 그렇지. 내일 가서 만나볼게요.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할게요. 경혜는 웃음이 났어요. 35살 아들이 65살 남자를 심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 만나봐. 어머니, 그리고요. 응. 연말정산 서류는 다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경혜는 피식 웃었습니다. 갑자기 연말정산이라니. 그건 다 했어. 너나 잘 챙겨. 알겠어요. 그럼 내일 봬요,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경혜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들이 이해해줬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응원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병철이 옥상 텃밭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12월 말 쌓인 눈을 삽으로 퍼내는 뒷모습. 경혜는 코트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철 씨. 병철이 돌아봤어요. 경혜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우셨어요? 눈이 부었는데. 울긴 했는데 좋은 눈물이에요. 아드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경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면 된대요. 내일 와서 만나보겠대요. 병철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만난다고요? 왜요? 긴장돼요? 조금요. 경혜는 웃었습니다. 이 무뚝뚝한 남자가 긴장한다는 게 귀여웠어요. 괜찮아요. 민수 착한 애예요. 저만 행복하면 된다고 했어요. 병철은 삽을 내려놓고 경혜에게 다가왔어요. 경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아드님한테 말씀해 주셔서요. 경혜는 병철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야말로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줘서요. 두 사람은 옥상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12월의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민수가 옵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2월 31일 오후 4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가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그래, 어서 와. 민수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새해 선물인지 과일 박스도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경혜는 아들을 안았어요. 고생했어. 길 안 막혔어?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물었어요. 그분은요? 경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위층에 계셔. 저녁에 같이 먹자고 할까? 네, 그러죠. 경혜는 핸드폰을 들어 병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혜가 문을 열자 병철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병철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두 남자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철이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병철입니다. 민수도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경혜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서울에서 일하신다고. 네, IT 회사 다녀요. 힘드시겠네요. 요즘 그쪽 바쁘다던데. 좀 그래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경혜는 얼른 끼어들었어요. 앉아, 앉아. 차 줄게.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경혜가 차를 내오는 동안 병철과 민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경혜는 속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차를 내려놓고 경혜도 앉았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어머니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표정이 달라지셨더라고요. 병철은 경혜를 잠깐 바라봤어요. 저도 덕분에 10년 만에 연휴가 외롭지 않네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혜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금 풀리는 걸 느꼈어요.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당황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분이라니. 병철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행복하시구나. 민수가 경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병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병철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악수였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경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녁 6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순이었어요. 손에 커다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해라고 떡국 재료 가져왔어. 언니 고마워. 복순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민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민수 왔네? 얼마만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안녕하세요, 복순이모. 민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복수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더 잘생겨졌네. 밥은 잘 먹고 다녀? 네, 잘 먹어요. 복순이 병철을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오 기사님도 왔네. 잘 됐다. 병철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순이 경혜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수한테 말했어? 응. 뭐래? 괜찮대. 복순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경혜와 복순이 부엌에서 요리하고 병철과 민수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대화가 늘었어요. 아저씨, 화물차 오래 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익숙해요. 몸이 기억하니까. 전국 다 다니셨어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주도 빼고. 민수가 웃었어요. 병철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경혜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저녁을 먹고 복순이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만 갈게. 새해 카운트다운은 너희끼리 해. 언니 같이 이따 가지. 됐어. 난 집에서 TV 보면서 해야 해. 젊은 사람들끼리 잘 놀아. 복순이 현관에서 코트를 입으며 말했어요. 새해엔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언니. 복순이 나가고 민수도 일어섰어요. 저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가 근처에 있대서. 이 시간에? 네, 고등학교 친구예요. 잠깐 얼굴만 보고 올게요. 민수가 코트를 입으며 경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병철 아저씨랑 새해 카운트다운 하세요. 저 늦게 들어올 거예요. 민수가 눈짓을 했어요. 경혜는 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주려는 거였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민수가 나가자 거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경혜와 병철.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옥상 올라갈까요? 병철이 물었습니다. 경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상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12월 31일 밤하늘. 열흘 전에도 여기 있었죠. 경혜가 말했어요. 그때는 원수처럼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렇게 손잡고 있네요. 병철이 경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새해를 맞았어요. 병철이 말했습니다. 매년 이 옥상에서 술 마시면서 올해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폭죽 소리도 들렸어요. 경혜 씨, 병철이 경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이웃 말고 다른 사이 해봅시다. 경혜는 웃었어요. 우린 이미 이웃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요. 앞으로 쭉. 경혜는 병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무뚝뚝한 남자의 눈이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병철이 경혜를 안았습니다. 옥상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멀리서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10, 9, 8, 7, 6, 5, 4, 3, 2, 1. 새해가 밝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혼자라서 외로운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인연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오더라고요. 층간소음으로 원수처럼 싸우던 사람이 제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62살의 남자 품에 안겨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요. 올해도 내년에도 여러분의 옥상에 따뜻한 첫 해가 떠오르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